안녕하세요. 민사법 플러스의 김동영 변호사입니다. 아, 오늘은 그 로스쿨에 여러분들이 이제 입학하시면 이제 중간 기말 시험 대비나 변호사 시험을 위해서 교재를 선택하고 이제 활용하셔야 되는데요. 뭐, 뭐 여러 기본 뭐 이렇게 책을 사려고 하면 기본서니 뭐 요약서니 핸드북이니 뭐 이런 종류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교재들 종류별로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어떻게 그걸 조합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좀 오늘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은 그 기본서라는 게 있죠. 기본서라고 있는데 이제 사실은 이 기본이라는 거에 어원까지는 아니고 뭐 이렇게 그 기본서라는 말의 바탕에는 사실은 이제 강의가 전제돼 있어요. 사실은 강의가 전제돼 있는데 뭐 이게 기본서라는 말이 뭐 기본이 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기본 강의 얘들은 학원에서 이제 주로 만든 말이긴 한데 그 과목에 어떤 기본을 다 해주는 강의에 쓰는 교재라는 의미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학교에서 쓰는 기본으로 쓰는 교재라는 의미도 그런 의미로 기본서라고 지금 여기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아, 특히 이제 기본서에는 해당 과목에 이제 교수님들이 저술하신 기본서가 있고 그 학원에서 이제 변호사 시험을 좀 특화해서 그걸 목적으로 그런 오로지 이제 그런 목적으로만 만들어진 기본 교재들이 있죠. 예. 아,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입학하시기 전에도 이제 특히 이제 민법 같은 경우에 선행을 많이 하는데 어,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걸 좀 물어보세요. 이렇게 교수님 저 기본서를 먼저 보고 그 다음 뭐 강사 기본서를 봐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 이제 교수님 요즘에 이제 알려진 교수님적 기본서가 이제 대표적인 게 민법 같은 경우에는 뭐 김준호 교수님 저 기본서나 뭐 송덕수 교수님 기본서처럼 이제 뭐 과목별로 한 과목 딱 이렇게 있는 거죠. 행정법 같으면 뭐 박교진 교수님 행정법 강의 그래서 그 해당 과목에 한 과목씩 딱 한 권으로 단권화되어 있는 교재 그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그 교수님들의 기본서거든요. 근데 사실 그 저가 이제 학부 다닐 때만 해도 그런 형태의 기본서는 교수님들 책이 아니었어요. 그건 이제 사실 교수님들도 어느 정도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시험을 본다는 걸 좀 염두에 두고 만드신 책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강사들이 쓰신 기본서하고 교수님들이 쓰신 기본서는 목적은 사실 뭐 그렇게 차이가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교수님들이 쓰신 기본서들은 좀 생략하는 걸 좀 과감히 하기 좀 힘드시죠. 아무래도 이제 그 단계를 밟아서 그 강의를 완전히 전제하는 게 아니라 그 책 자체 내에서 그걸만 읽어도 어느 정도 논리적 완결성을 갖춰야 된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페이지 수도 많고 생략하는 것이 좀 어려워지죠. 다만 이제 강사 기본서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강의를 들으면서 보는 교재라는 게 전제로 깔려 있으니까 이해를 위한 설명 부분은 최대한 이제 없앨 수 있고 그 내용을 좀 더 풍부하게 담기 위해서 좀 어떤 부분은 집중하고 어떤 부분은 생략하고 이런 그런 특성이 있는 거죠. 과목마다 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강사 요약서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특히 이제 선행할 때 이제 민법을 우선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공부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혼자서는 강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뭐 자신이 선택하는 강의에 따라서 어, 이렇게 책을 선택해서 그걸 보면 되고요. 뭐 꼭 교수님 기본서를 먼저 한번 보고 강사 기본서로 가야 된다 이런 뭐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뭐 과목을 불문하고 사실 누구도 사실 이 강의하시는 지금
이 강의를 진행하시고 강사 기본서를 쓰신 강사님들조차도 그런 말씀을 쉽게 못 하시죠. 내 책을 그냥 봐도 된다. 내 책만 먼저 봐도 된다. 그런 말씀을 못 하십니다. 왜냐면 이제 공식적으로는 그 좀 건방져 보일 수도 있고 학계에 계신 분들하고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대학원을 다니시는 강사님들도 많이 있고 알게 모르게 이제 교수님들이랑 연을 맺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과감하게는 못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꼭 그 기본서를 교수님이 쓰신 기본서를 봐야 된다 이런 거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물론 교수님이 쓰신 기본서를 한번 보고 강사님적 기본서로 넘어가면 그것도 나름 의미가 있겠지만 꼭 반드시 필수적이다, 필수적인 단계다 이렇게 보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또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입학을 하시고 나면 그 해당 학교의 교수님이 쓰신 기본서를 또 봐야 될 수 있거든요. 이게 김준호 교수님이나 손덕수 교수님처럼 유명하신 교수님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쓰신 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이제 책 부자가 되는 거죠. 예. 민법을 예로 들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예를 들면 민법 강의를 김준호 교수님 사서 읽고 윤두환 강사님 그 책을 사서 또 읽고 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해당 학교 교수님이 추천하는 또 교과서를 읽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그 과목만 해도 세 과목의 기본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 밑에 써놓은 것처럼 책 부자가 되는 거죠. 뭔가 많이 공부한 것 같은데 세 책 모두 다 이제 같은 과목인데 공부가 제대로 된 책은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이 교수님 책이 좋니 아니면 강사님 책이 좋니 이런 논의보다도 하나를 선택해서 좀 집중해서 그 책에 좀 하나의 정리를 해가면서 그걸 소화해가면서 이렇게 보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강사 기본서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내용을 요약한 교재이기 때문에 이 사례로 쓸 정도의 분량으로 정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사례형으로 현출하기 좀 쉬운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걸 감안하면 강사 기본서 선택해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좀 이런 종류의 책 요즘에 좀 선호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핸드북이죠. 그러니까 손에 들고 다닐 만한 크기와 분량을 가진 북을 이제 통칭해서 핸드북이라고 하는데 책 내용, 핵심 정리, 정리 이런 제목들을 가지고 있어요. 과목마다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제 헌법 과목에서 김유양 변호사님의 핵심 정리 헌법 이런 조그만 핸드북 이런 게 되게 유명하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핸드북은 원래는 이제 사례형을 대비하기 위해서 답안지에 옮길 키워드들 중심으로 이제 정리한 문구들을 쭉 챕터별로 이렇게 그것만 써놓은 책이에요. 왜냐하면 기본 교재에서 그 내용들을 일일이 찾아서 정리하기에는 시간이 버겁고 시험 전날 이제 그런 내가 답안지에 써야 될 문구나 키워드들만 확인해서 리마인드를 하고 들어가면 사례에 쓸 때 훨씬 더 편하겠죠. 그래서 시험 전날 리마인드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 사례에 어떤 내용을 써야 되는지 그걸 이제 기억을 반복해서 좀 하기 위한 그런 용도인데 이제 이게 변호사 시험으로 좀 넘어오면서 조금 이제 변질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이제 그 선택형 지문을 가지고 그걸 따서 이제 조그만 핸드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엑스칼리버 그런 책, 그런 류의 이렇게 조그만 핸드북인데 이 선택형 객관식 지문을 모아서 이렇게 쭉 만들어 놓은 책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본래적 의미의 핸드북이라기보다는 좀 아류적인 성격이죠.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데 의외로 이제 이런 종류의
선택형 대비용 책을 그냥 그것만 공부를 하는 친구들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직접 이렇게 공부해보진 않아서 효용은 잘 모르겠으나 어떤 정석은 아닙니다. 그 책만 가지고 공부하는 거는. 그러니까 사례형을 대비한 핸드북 같은 경우에는 음, 처음에 이제 그런 용도로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례 공부를 되게 많이 했는데 사례를 쓰려면 어떻게 요약해서 쓸지 잘 모르겠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다 알고 이해도 했어.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압축적으로 표현할지 잘 모르겠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핸드북을 보면 좀 이렇게 압축된 서술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다 좀 감을 잡을 수 있죠. 물론 이제 사례형 풀이를 직접 봐도 뭐 그걸 익힐 수는 있지만 되도록이면 이제 문제 사례집을 같은 걸 풀 때는 답을 안 보고 그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어, 핸드북 같은 걸 미리 이제 좀 그런 식으로 어떤 말을 내가 답안지에 써야 되나 이런 감을 잡는 용도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 단계부터 핸드북을 같이 옆에 두고 좀 참고로 보는 건 좀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이제 좀 안 좋은 케이스들이 그런 거죠. 이제 그걸 보다가 그걸 활용하다가 핸드북만 보는 건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왜 핸드북일까요? 이 내용이 왜 핸드북일까요?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서 보기에는 좀 아깝다는 거예요. 그 책 자체 용도가 그냥 왔다 갔다 좀 산책할 때나 밥 먹을 때나 좀 정신을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이 단순함기, 이 키워드들의 단순함기, 뭐 헌법으로 치면 예를 들면 뭐 직업의 자유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직업의 자유에서 직업이란 어, 그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속적인 소동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쫙 그냥 입에 붙을 정도로 외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작업을 책상 위에 앉아서 하기엔 좀 지루하잖아. 그러니까 뭐 한 바퀴 돌면서 날씨 좋을 때 봄날 이럴 때는 가을 이럴 때는 핸드북 들고 운동장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읽고 뭐 입으로 좀 읊조려 보고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게 사실 핸드북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핸드북의 활용이 주가 되는 건 좀 뭐 그렇게 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냥 기본소에 바탕을 두고 이거는 이제 좀 보조로 활용하는 게 정석적인 방법이다. 이걸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 판례집은 이제 특히 두 단계로 그러니까 리딩 판례라고 하죠. 리딩 판례 중요 내용을 모아놓은 판례집이 있고 그 최근에 나온 한 3개년, 5개년 이 정도 판례만 모아놓은 최신 판례집이 있거든요. 근데 음, 일반적으로 그 중요 판례집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역할이 사례집이랑 좀 겹치는 경향이 있죠. 왜냐하면 이 판례가 그대로 사례에 출제된다면 이 중요 판례집에 있는 그 케이스 자체가 어, 어떤 사례집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례집이 따로 있다면 또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체적인 활용은 좀 중요한 판례에 내가 사실관계랑 원문을 직접 확인해보고 좀 이해를 좀 더 심화해서 도모해보고 싶다. 이럴 때 이제 주로 발췌해서 찾아보는 용도가 크고요. 좀 드물게는 이제 특히 이제 헌법 같은 과목이 그런데 이제 헌법은 사실은 어떤 이론적인 케이스를 만들어낸다기보다는 무수하게 쌓여있는 헌재 판례들 자체가 이제 사례집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사례집을 보는 것보다 헌재 판례집을 보는 게 오히려 사례 공부하기 좋은 과목이라서 드물게는 사례집 역할을 뭐 대신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최신 판례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1학년 때부터 기본 교재 사서 보면 3학년이 되면 3개년 판례는 교재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내 교재 없는 3개년 정도의 판례에서 좀 욕심 부려서 5개년 정도 판례까지 좀 모아서 기본 교재를 보충한다는 의미로 사서 보는 거고요. 음, 보통 이제 뭐 로삼
그때 이제 한 뭐 이르면 한 뭐 봄, 여름 이 정도부터 해서 이제 그 3개년, 5개년 판례를 봐서 교재 없는 거 이제 보충하면 되는데, 저는 좀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중간 기말 시험 이럴 때도 해당 과목의 최신 판례들을 좀 확인해가지고 공부에 들어가시면 학점을 잘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게 교수님들이 그 A 뿔하고 A를 나누기 위해서 기존의 그뭐 족보나 이런 데 없는 문제, 내가 좀 애들의 그 변별력을 높여야겠다 할 때 주로 활용하는 게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새로운 문제를 어디서 만들어내겠어요? 케이스를. 그러니까 종래 존재하지 않았던 케이스를 만드는 가장 편한 방법은 아직 활용되지 않은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죠. 새로 나온 최신 판례를 활용해서 케이스를 만들어 문제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수님이 뭐 강조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수업 시간에 알려주지 않은 판례라도 해당 내용과 관련이 있으면 그 해당 최신 판례를 활용해서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중간 기말 시험에서 흔히 벌어지는 교수님들이 하는 그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어, 중간 기말 때 족보 이런 것만 너무 보지 마시고 진짜 욕심 있으신 분들은 해당 과목 해당 진도에 근래 최신 판례들도 한번 보고 가시면 아마 공부하실 때 시험 보실 때 도움 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집이란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변호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이 있는데 그러니까 선택형 자체를 이제 문제집을 교수님들이 따로 내는 경우는 없고 기록형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교수님들이 그 방대한 기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잘 없으시잖아요. 물론 드물게는 이제 기록형 문제집을 내시는 교수님도 있지만 사실 뭐 그렇게 흔한 케이스는 아니잖아요. 근데 대부분 교수님들이 사례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있거든요. 이게 본인들이 그동안 자신들이 내왔던 중간기말 문제를 모아놓은 거라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만들어내신 케이스들을 모아가지고 사례집을 본인이 출간하신 경우는 꽤 많아요. 그래서 교수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사례집이 그런 게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근데 이제 변호사 시험 전에 또 사법 시험도 있었죠. 그래서 이미 변호사 시험에 기출된 사례만도 지금 꽤 쌓여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교수님 사례집을 따로 볼 필요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런 다꼭 필수적이라 하긴 힘들고, 뭐 여러분들이 이제 로스쿨에 들어가셔서 해당 교수님이 이 사례집을 좀 봐라, 뭐 수업 시간에 활용을 하신다거나 자기가 맞는 사례집을 혹은 추천을 하신다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 별도로 교수님이 만드신 사례집을 볼 필요는 없어요. 볼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연습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시험이나 변호사 그 법전 모의 시험 혹은 기존에 있던 사법 시험, 이게 기출 문제를 모아놓은 걸 풀면 충분합니다. 뭐 이 기출 사례집은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그 따로 이제 뭐 각 과목별로 이제 교재 리뷰를 좀 할 텐데 그때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교수님 저 사례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나 이제 주로 활용되는 분야가 형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좀 이론적인 부분이 이제 앞에 형법 총론 같은 경우에 있는데 사실 잘 출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 시험은 물론이고 종래 사법 시험에서도 앞에 이론적인 문제는 잘 출제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어, 그 부분을 문제를 좀 내시려면 이제 이론적으로 만들어낸 문제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뭐 꼭 자기가 아닌 다른 교수님이 낸 문제라도 좀 참조해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형법 같은 경우에는 뭐 교수님 저 사례집이 좀 중간 기말 때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런 교재들에 대해서 제가 뭐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뭐 공부를 어떻게 해도 좋아요. 어떻게 해도 좋은데 중요한 건 그
자신이 원하는 그 내용을 충분히 습득했느냐 습득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핸드북으로 공부해도 좋아요. 좋은데 핸드북만 보면 분명히 빠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충하기 위한 방법도 또 병행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핸드북을 보면은 너무 그 이해나 이런 게 떨어질 수 있고 판례량 자체도 꼭 공부해야 되는 판례 자체도 공부를 못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뭐 판례집을 따로 본다거나 아니면 그 선택형 문제집을 따로 풀면서 판례를 따로 정리를 해놓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핸드북을 받아서 그걸 공부했을 때 좀 공백을 메꾸기 위한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네, 그래도 뭐 뭐니 뭐니 해도 정석은 이제 기본소를 반복해가면서 계속 그 하나의 책을 계속적으로 보면서 정리하고 암기하고 뭐 밑줄이나 뭐 언더 그 화이트 그 형광펜 등을 활용해서 좀 책을 좀 예쁘게 정리를 해서 그 책으로 공부를 계속 반복하는 게 가장 뭐 정석적인 방법이죠. 뭐 그러니까 기본소를 하나 반복해서 본다는 게 이제 그것만 계속 주구장창 뭐 계속 반복해서 본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제 그 나중에 제가 이제 공부 방법론 얘기할 때 자세하게 얘기할 건데 좀 인풋으로 공부를 막 하다가 문제집도 좀 풀면서 그 같은 자기가 봤던 기본서 내용이라도 이해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책을 읽는다고 한 번 읽었을 때 다르고 두 번 읽었을 때 다르고 세 번 읽었을 때 또 달라요. 근데 그거를 책을 계속 바꿔가면서 공부를 하면 사실은 그 효율이 많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해도 낮아지고. 그래서 뭐 제일 좋은 거는 좀 힘들더라도 처음부터 기본서 하나를 선택해서 그걸 반복해서 정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좀 디테일하게는 과목별로 좀 특성들이 있고 뭐 교재별로 좀 특성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중요한 것도 디테일적인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과목 여하에 상관없이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조심스러울 수 있는데 다음번에는 좀 이제 그 제가 사실은 뭐 공부하면서 제가 이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 책을 여러 권 보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해봐서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종류의 책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를 선택하시거나 이럴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목별로 책 리뷰도 좀 할까 계획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본인이 좀 책을 하나 딱 하나 선택하셔가지고 좀 초반엔 좀 힘들더라도 계속해서 이제 한 권의 책으로 좀 몰아서 공부를 해놓으면 이게 로스쿨 2학년 때까지는 그렇게 공부한 사람이랑 막 이것저것 벌려가면서 공부한 사람이랑 차이가 별로 없는데 이제 로스쿨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그때부터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미 한 2년 동안 자기가 공부하면서 좀 정리를 하고 손때도 많이 묻어 있고 익숙하니까 쉽게 쉽게 익히죠. 그래서 그 책을 많이 봤다는 거는 이 책에서 내가 어느 부분은 잘 이해하고 있고 어느 부분은 좀 미진해 이런 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책을 한 번 읽는데 훨씬 더 빨리 읽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책이 하나 있는 사람하고 그런 정리가 전혀 되지 않은 사람은 어, 공부의 효율에 있어서 어, 로스쿨 3학년 올라갔을 때 차이가 극명하게 벌어집니다. 그 차이로 거의 당락이 좌우된다 보면 돼요. 사실은 뭐 여러분들 다 로스쿨에 들어오시는 분들 능력이 뭐 차이가 나면 또 얼마나 나고 공부를 잘하면 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어차피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느냐 싸움이기 때문에 큰 차이 없으면 누가 정리 잘해놓냐의 차이에 따라서 핫불이 갈린다 보면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한 권으로 단권화해서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 이제 뭐 학교제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원하시는 학교 다 합격하시기 바라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는 이제 좀 기본적인 뭐 이런 좀
뜬구름 잡는 얘기보다는 실제로 이제 여러분이 교재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되고, 교재를 볼 때 어떤 식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좀 그런 목표 하에서 좀 디테일하게 과목별로 이런 책은 어떻고 이 책은 어떻고 제가 본 책들 위주로 리뷰를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뭐 그런 것도 좀 잘 들어주시고, 학기자 발표 기다리시는 분들한테 모두 좋은 소식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